대한민국에서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불합리하고 인생은 원래 불확실해서 힘든 법이죠. 누군가는 향후 새로운 정권의 정책과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박살나 있죠. 안 그래도 울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따귀를 달리는 모양새인데요. 근데 어떤 어르신분과 대화해 봤는데 젊은이들이 좀 더 내도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순 없을까요? 평범한 젊은이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3년 이상 동일 업종에서 공백 기간 없이 쭉 일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꼰대 선배 입장에서 나름 도움 될 것 같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변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좌우, 보수, 진보 어디를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한 답만이 결국 본인에게 가치 있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했더니 삶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온전한 저의 경험을 통한 관점을 얘기해 볼게요. 정치적 신념이란 결국 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의 연장선이거든요. 근데 내 삶에서 정치만 똑 떼어놓고 이해하려고 들면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일 뿐이다 생각하다 보면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3자 마냥 관람하는 입장에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누가 착하니 나빴니, 누가 호감이니 비호감이니 하면서 마치 권선징악같이 단편적인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냥 막연히 더 착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쪽을 인기 투표 같은 느낌으로 지지하게 되니까 온전히 나를 위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정치는 잘 몰라도 착한 편, 정의로운 편 지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실 세계에 실제 그렇게 착하고 정의로운 편 같은 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또 꼭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까보면 더 구린 경우가 많죠. 결국 나와 별 상관없는 대의 명분 따지면서 착한 편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권을 찾는 행위가 정치인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의로운 누군가가 불현듯이 등장해서 아니면 어떤 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내 삶을 그리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본인 인생에도 좋을 겁니다. 설사 부모님이라도 다 큰 자식보다는 본인의 노후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법이죠. 각자 본인의 삶을 책임질 뿐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겐 그것만 해도 벅차기에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구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뿐 타인을 신경 쓸 의무 같은 건 없는 거죠. 인생의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책임지고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건 보통 사기꾼이나 사이비 종교의 화법이잖아요. 인생은 본디 고단한 것이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이 진실이자 현실을 인정하면 살면서 최소한 사기당할 가능성은 적어질 겁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연속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자체가 삶인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있지도 않은 탈출구를 열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현실이 힘들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힘이 들면 그저 힘이 든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니죠. 대체 어떻게 돼야 현실이 잘 되는 건가요? 답이 없죠. 현실은 잘못됐어.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우기지 말고 현실이 이렇구만. 에이씨, 오케이 인정.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하냐면 현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현실을 기반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다라고 발전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은 세상이 불평등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의식은 마치 좀벌레 마냥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갉아 먹어버리고 불평불만만 가지게 만듭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삶의 첫 발짝을 뗄 수가 없게 돼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첫 발짝 말이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나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공평함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개념이니까 인생 불공평하다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래 너네 잘 산다 좋겠네 나는 나대로 잘 살아볼게 하고 그냥 인정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거 다 제가 직접 겪어왔던 심리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차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현실의 허허벌판에 당당하게 맞닥뜨리게 되면 생존에 대해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국가, 부모, 형제, 가족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가 나를 먹여 살려내야 하니까요. 자본주의에서 생존이란 즉 돈이죠. 돈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꼭 부자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냥 착하고 성실하면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돈은 꼭 당장 손에 쥔 현금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부동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현실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게임인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점차 이해하게 되면 누가 상식적으로 돈의 논리를 거스르지 않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건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들리게 될 겁니다. 세상은 결국 돈으로 굴러가고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책이란 결국 돈을 풀고 조이는 일이니까요. 세상이 아주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모양인 대표적인 예를 요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박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이들에게 향후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득권들은 일단 나는 받고 보자 라는 결정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나이를 먹고 연금 받을 때가 되었음에도 깡통이 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그때가 오면 어차피 현재의 기득권들은 세상에 없을 테니 나중에 어떻게든 차차 수습되겠지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죠? 젊은이들은 당연히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투쟁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다 포기해서 그런지 자조적인 반응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크크크크 하면서 말이죠. 지금 크크크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저도 문제지만 저보다 젊은 분들은 훨씬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런 인간의 이기심 입니다. 초반에 얘기했죠.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마저도 말이죠. 아마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들 또한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지 자식 세대가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그리 많이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어떻게든 버티고 성장하는 나라만 보며 살아오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어떻게든 책임져 하는 속편한 생각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내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당장 내 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절박하겠어요. 본인들이 못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게 곧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말이죠. 제가 실제 대화 나눠본 어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피땀 흘려 일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젊은이들이 좀 더 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그 말씀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은 거죠. 본인들 세대에 나라를 발전시켰고 자식 세대는 그 혜택을 누리며 커왔는데 그 혜택을 본 세대가 더 베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건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차이일 뿐이에요. 본인의 이익을 바라는 입장 말이죠. 상대에게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입장도 생각해 달라라는 건 선의에 기댄 감정적인 호소일 뿐입니다. 어른이 후대를 위해 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 구걸에 가까운 내 입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투표든
어떤 방식이든 나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싸워야 하죠.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협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건 현실에 맞추어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 내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얼마 전에 다들 아시는 국가적인 큰 일이 있었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옳다, 옳지 않다 각자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념과 현실은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 향후 새로운 정권의 향방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콕 집어 예를 드는 건 주식이나 코인과는 달리 부동산은 우리가 참여하기 싫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위해서이지 제가 지금 무조건 집 사세요, 집 파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임대주택이든 어디든 살아야 되니까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지지할 거 지지하고 반대할 거 반대하되 어떤 정권에서 어떤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그에 맞추어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에 어떤 쪽에 누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정책을 펼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죠. 본인의 현실의 삶의 이익을 사상적인 부분 때문에 걷어차버리는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 종교인 같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 종교인들은 본인이 말한 사상대로 설교대로 행하던가요? 아닌 경우가 너무도 차고 넘쳐서 예를 들 필요도 없죠. 높으신 그들에게도 그게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일에 우리의 현생을 갖다 바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